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과 원내대표죠.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을 못 믿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내각제 개헌 시나리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윤석열을 무능한 대통령으로 만들라. 탄핵 시나리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김구 선생이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 소비에트 체제의 그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석이 됩니다. 이승만, 김구 주석, 김일성 주석, 이런 주석, 모택동 주석. 이 주석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공산주의 뭐 체제 뭐 그렇습니다. 이 역사가 반복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쭉 빨리 해드릴게요. 자, 유튜브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양쪽에 올리니까요, 양쪽 다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모양 클릭하시고, 자, 제목을 클릭하시고 2번 비상대피소로 가세요. 저희가 위험한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이트가 주로 차단되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쪽에서 저희가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거 방송 해드리려고 하면요, 하루에 한 10시간 12시간 이 자료 수집하고 지난 5년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나라 망하고 나가지고 이 방송을 했고, 언론사 글로벌 디펜스 뉴스라는 언론사 대표를 제가 9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방위산업학회 홍보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녹여서 말씀드리니까 PPT를 보시고 차근차근 이야기하시면 되고, 쌍욕이나 막 가짜뉴스다 그런 이야기는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보여드려도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달아서 물타기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리고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여당 야당에 들어가 있는 친중 세력, 종북 세력들을 추적해서 비판하고 까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해가지고 저희 신고가 들어가고 하니까 이 특정 세력을 괴롭히는 사이트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 광고비가 모두 차단됐습니다. 그 멤버십 후원도 다 차단되고, 여러분께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를 십시일반 좀 자율 구독자 후원, 자발적 후원자가 되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 디펜스 뉴스를 살려야지 나라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1877-0248이나 요 계좌로 자발적 좀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권성동 문자 논란의 고개 숙여. 윤석열 대통령한테 받은 문자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공개했다. 이게 왜 의도적이냐. 자, 8년 전에도 비키니 사진 보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국감 때 비키니 사진 보다가 한번 들통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또 대통령 문자를 보다가 걸려서 저거는 의도적이라고 봐야죠. 상습이다. 자, 검수완박 야학군 권성동 사퇴하라. 이 지금 투 스트라이크죠. 권성동 사적 채용 논란에 대선 때 역량 보여 내가 추천. 뭐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추천했는데 야 7급 해줄 줄 알았더만은 대통령실 9급이더라.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께 뭐 상처 줬다고 사과하는데, 이 지금 윤석열 이 식물 대통령 만들고 내각제 개헌 추진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들이 많이 듭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과 모두 MOU를 체결했습니다.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국의 역할 책임 확대하겠다 했으니까, 이게 뭐다, 북한 흡수통이라고 중국 그 쪼개고 그거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친미파 윤석열 대통령과 친중정당 국민의힘, 그리고 친중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내전 상태예요. 자, 취임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35번 외쳤다. 자, 성장 없이는 양극화, 사회갈등 해결 못한다 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장관 및 차관들 중에도 중국 공산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과 연결되어 가지고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잘라야 한다. 자, 권성동이 몇 번 실수했습니까? 비키니 사진 보다가 들통 났는데 또 대통령 문자를 또 언론에 노출시키죠. 이거 한번 이거 의도적이죠. 그리고 검수완박 이 두 번째 의도적이죠. 사적 채용 이거 세 번째 의도적이죠.
자, 이게 의도적인 사람들은 잘라야 된다. 이게 트로이 목마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여의도에서 도는 소식에 의하면은 권성동 인맥이 그 대통령실 뿐만 아니라 뭐 내각에도 엄청나게 많다, 이런 뭐 루머들이 돌고 있습니다. 저는 뭐 얼마나 퍼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도 권성동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다 샌다고 보시면 되죠. 내각에도 누구 추천으로 들어왔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리고 이 방송은요, 그 정보기관이나 윤석열 대통령 뭐 지지하시는 분들 뭐 그쪽 뭐 캠프에다가도 전해 주십시오. 나중에 뒤통수 맞는다. 자, 준비 없이 5세 취향 내놓고 우왕좌왕 혼란 키운 교육부, 대선 공약 국정과제에도 없던 뜬금없는 정책, 전문가 무시, 공론화 무시. 자, 그래가지고 광우병 사태 당시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오면서 사태가 커졌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엄마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실수를 하는 사람들 무조건 잘라야 한다. 지금 이 교육부 장관 이 사람 뭐 음주운전 했다며, 그 또 논문 표절이고 뭐 학회지에 뭐 투고 금지당했다면서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이 의도적으로 어딘가, 그러면 실력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실력 없으면 누군가 백으로 이까지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러면 누구 백으로 왔는데? 권성동 백입니까? 아니면 뭐 중국 쪽인가요? 대한민국의 엘리트들, 지금 사회 지도층들 중에 중국하고 안 엮여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정치인, 종교인, 사회, 언론인, 뭐, 학자, 교수, 기자, 뭐, 군인, 안 엮여 있는 데가 없어요. 잘 체크해야 된다. 왜 손을 잡나요? 이게 뭐, 손을 왜 잡아요? 정책을 제대로 하면 되지. 지금 학부모 단체에서는 5살 5세 최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교 안에 동성애 교육 폐지해야 되고 올바른 역사 교육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단체들이 주장하는 게 교육부가 정규직에 장악됐다. 어떻게? 서울대 직원들이 교육부 직원으로 가고 교육부 직원이 다시 서울대 직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교조에 장악됐고 교육부 자체가 빨갛게 물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대선 공약도 없고 국정과제도 없는 뜬금없는 정책을 들고 와가지고 국민들 편가르게 하고 엄마들이 다 들고 튀어나오게끔 촛불 집회 하게끔 그래 유도하는 거 아닌가요? 한번 검사해 보라고. 한나라당이 2009년 11월 3일날 북경에 가서 이 당시에 MBD 복심이라고 불리던 장광근 사무총장입니다. 중국 공산당과 교류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015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한나라당 산하의 여의도 연구원이 중국 공산당 산하 차하얼 악회와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논의했는데 이게 1대1로에 참여하고 러시아 가스 갖고 오고 뭐 그런 거였습니다. 내가 확인해 보다가 기가 차가지고 억장이 무너지더라. 스리랑카가 부도가 났죠. 1대1로에 들어갔다가 우리나라 부도 날 뻔했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 세력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쌍욕을 하는데, 저는 박근혜든 이명박이든 누구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 충성하고 하나님한테 충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박근혜든 누구든 간에 대한민국의 이 위해를 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비판합니다. 언론인인데 박사모들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쌍욕하고 댓글 테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언론 탄압하지 마세요. 예. 자, 한나라당이 민주당 민주연구원은 베이징에서 중국 공산당 당교와 교류협약 체결했습니다. 2019년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중국 공산당 1중대 2중대입니다. 이준석이가 우린 중국 공산당과 오랜 시간 교류했다. 중국 대사 만나서 이런 이야기 했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딴 방송에서 하니까 댓글에 이준석 대표가 친미 반중이에요. 친중파들 다 숙청하고 있어요. 뭐 이런 댓글 달아놨던데 물타기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이 보수 세력, 보수단체, 태극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보수단체 어르신들 중에도
이 자기 친인척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든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중국 관련 이야기 나오면 입 다물어 부리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물타기하고 빙빙 돌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예. 제가 이 보수단체 아스팔트 10년 지금 2012년부터 했으니까 올해가 11년 차네요. 제가 어지간한 어르신들보다 훨씬 그 짬밥이 많습니다. 제 앞에서 뭐 자꾸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경제 6.25 당시에 중공군 298만 명이 침략을 했습니다. 서울을 빼앗겼어요. 그런데 뭐 북한 중국 공산당하고 어떻게 자매 결연을 맺고 이게 말이 안 되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요 자매 결연 맺어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중이다. 중국 공산당은 우방국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리고 2017년 11월 3일날 중국 공산당 세계 정당 고위급 회의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청을 받아서 가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아예 뭐 선서까지 했네. 뭐가 이래 좋은지. 한반도 평화 노력에 감사한다. 추미애 기조연설 내용입니다. 시진핑한테.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 298만 명을 보내가지고 통일을 방해하고 서울을 빼앗았는데 한반도 평화 노력에 감사래요? 정신 나갔지. 여당 야당 다. 신동욱 공화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당명 세기와 더불어 김일성 회고록 표절한 거 아니냐. 어떻게 6자 중에 3글자 50%가 똑같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중정당 정치후배 이준석이가 친중정당 정치선배 문재인이한테 90도 인사를 했죠. 친중정당 대표 이준석이가 친미파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나야지. 그 후보 때 선거운동 방해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이가 문재인한테는 90도 인사하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고개 안 숙이죠. 인사 안 하죠. 친중파라서 친미파한테는 고개 못 숙이겠다 그런 겁니까? 자, 이준석이가 재미로 해봤는데 가상화폐 수익 배경 선거 3-4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었다. 이게 선거 3-4번이면 최소 10억은 넘어가지 싶은데 암호화폐는 어디서 났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까? 선거 한 번 할 때 10억 정도 들면 한 3-40억 번 건가요? 얼마 벌었는지 밝히시고 암호화폐 돈 주고 샀는지 어디서 났는지 그것도 밝히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찝찝하다고. 자, 국민의힘 영어 명칭이 피플 파워 파티입니다. 자, 구글에서 피플 파워 파티 치면요 베이징,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뭐 사회주의 혁명, 인민의 힘, 뭐 이런 거 나와요. 국민의 힘이 아니고 인민의 힘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야기하는 뭐 그런 정당이다. 보시면 뭐 맞을 겁니다. 자,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날 천안문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측근들이 모두 친중으로 다 매수됐다 넘어갔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다. 백제의 예식진 장군이 의자왕을 붙잡아가지고 당나라에 포로를 넘깁니다. 그리고 자기는 떵떵거리고 잘 살다가 죽어가지고 북망산에 묻히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고구려의 아들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이가 당나라 군대 끌고 쳐들어와가지고 고구려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친중이야? 그러고 완전 쌍욕하고 또 가짜뉴스도 하고 댓글 다시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 물타기 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298만 명이 6.25 당시에 5번 침략해가지고 우리가 서울까지 뺏깁니다. 1.4 후퇴가 중국 공산당 때문에 생긴 겁니다. 6.25 37개월 중에 초반 3개월은 북한군하고 싸웠고 나머지 34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웠습니다. 우리 보수의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 6.25는 이렇게 물타기 하시는 분 계시고 북한도 잘못했지만 남한도 잘못했다 양비론으로 물타기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사람들 간첩이라 보시면 돼요. 자, 6.25는요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소련 공산당, 국제 코민테른, 국제 공산주의 세력들이 자유진영 대한민국을 침공한 거고 그거를 막아낸 인류 최초의 자유의 성전입니다. 인류 최초의 체제전쟁이고 인류 최초의 사상전쟁이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거냐 자유시장경제를 선택할 거냐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를 선택할 거냐 사회주의를 선택할 거냐
그 사상전 체제전쟁이었습니다. 동적 산잔의 비극 이런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래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 간첩이라고 간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사모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쇠고기 수입 중단하라. 이런 FTA 수입 쇠고기 재협상하라 이런 거를 했고요. 박사모 정강용 회장이 강기갑이 돼도 나라 안 망하나 이방호 되면 나라 결단한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하고 그때 전유옥 의원 낙선운동을 하러 다녔죠. 그래가지고 이 3% 차인데 통진당의 강기갑 의원이 당선됐고 통진당이 결국 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친미 반중 외친다고 해가지고 다 보수가 아니다. 이 트로이 목마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정치인 누구를 믿지 마세요. 보수에 보면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 교회 나가시는데 하나님만 믿으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무슨 아주 여왕으로 모시고 완전 신격화 시키는 분들 계시고, 저쪽 좌파는 김대중 대통령을 신격화 시키는 분들 많이 계시고, 저기 전라도 쪽 목사님들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김대중 대통령을 신격화 하는 분들 계시던데 그러지 마세요. 종교 가지신 분들은 종교적 양심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자, 2016년 7월 14일 이제 날짜를 잘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8월 15일 날 중국 인민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의 의원들이 중국 공산당 만나러 북경 갔죠. 갔다 와가지고 김상곤 의원이 야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고,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중국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게 8월 15일이고 3개월 있다가 2016년 11월 28일 날 새누리당의 친박 수뇌부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요구했습니다. 친박이 뭐예요? 박사모 친박, 이 친중하고 엮이는 거 아닙니까? 예. 아유 갑자기 저 귀뚜라미가 들어왔습니다. 아 깜짝이야. 예. 자, 그리고 2017년 1월 29일 날 중국 정보기관이 촛불 집회에 유학생 몰래 참여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자, 안철수 윤석열 측근이죠. 안철수 심상정 문재인 모여가지고 박근혜 적폐 사드 즉각 철폐하라. 안철수가 2014년에는 이런 이야기 했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했죠. 2016년 7월 14일 날은 정의구현 사재단이 사드 반대 평화 깨뜨리는 군사동맹 구걸직 그만해라 초등학생들 동원해가지고 이런 걸 했습니다. 자, 정의구현 사재단들이 뭐하는 애들인가 보니까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회복, 저기 문재인 가톨릭이죠. 수녀들 신부들 들고 나와가지고 이런 거 했고요. 저 부정선거 규탄 대통령 사퇴하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구럼비 바위 어쩌고저쩌고 해군기지 결사반대, 친중이다 친중. 한미 FTA 경제재앙. 신부들이 뭘 한다고 들고 한미 FTA가 경제재앙이라고 합니까? 중단하라 제주 해군기지. 한미 FTA가 경제재앙이라고 이 들었던 신부들 전부 옷 벗어야지, 거짓말했으니까. 자, 평택에 미군기지 지으니까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평택 미군기지 확정 저지를 위한 경남대책이 전국 조직이 가동돼 가지고 이 여론 조작을 했다, 여론 공작을 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사드 배치 논란 속 중국 내 박근혜 이미지 1년새 급전 직하. 2007년 3월 11일 날 이런 게 나왔죠. 자신의 대중국 영향력 과신, 중국의 꿈 깨졌다. 이 뭐예요? 대한민국의 여론 공작한 게 친중 세력들, 여당 야당 새누리당의 그 친박 지도부, 걔들이 다 공작을 했다는 거야. 중국의 경제력에서 이 자유롭지 못한 정치인, 언론인, 학자, 종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2017년 2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권성동 소추위원 최후 진술 전문입니다. 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121석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막으려 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 울면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국회 측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첩위원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실세에게 넘겼다며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대한민국을 비선실세에게 넘겼다며 파면을 헌재에 요구했다. 자, 대통령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최종 변론하면서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권 위원장의 최후 진술 전문 너무 길어요. 엄청 길어.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부랴부랴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의 놀이기가 되었다는 데 분노하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부랴부랴 밝혀진 거 있습니까? 지금 비선실세 밝혀진 거 있어요? 돈 받은 거 밝혀진 거 있습니까? 밝혀진 게 없으면은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이 야, 이 밝혀진 거 없습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대통령 등에 칼 꽂은 거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면서요. 권성동도 윤석열 대통령 친구라면서요. 자,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했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탄핵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습니다. 제가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탄핵을 시킵니다. 왜냐? 너무 무능해서요. 죄는 없는데 너무 무능해서. 그리고 사적 채용 김건희 여사 사적 채용이 어쩌고저쩌고 그거 지금 판 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무능한 대통령을 만들고 자기 사람들 청와대 대통령실에 행정관 비서관 이런 걸로 심어놓고 장관들 차관들 내각에 심어놓고 그래가 흔들게 하고 계속 실수하게 만들고 그러는 공작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자, 장제원 의원이 2017년 5월 대선 직전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가지고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표 남는 거에 바른정당 쪽으로 달라는 말에 사회자인 김어준 씨가 박장대소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저희들이 반성해서 탄핵 추도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겁니다. 반역자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에 있고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 쳐내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누구야 이 사람 누굽니까? 황교안 이 사람은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시계까지 만든 거 아니면 대통령 탄핵됐는데 그 시계가 중고 가게에 20만원에 거래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이 또 비대위원장이 된다고? 정신 차리세요. 청와대 대통령실에 권성동이가 심은 행정관 비서관들이 몇 명인지 한번 누구 추천으로 왔는지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장관 차관들 한번 전수조사해 보세요. 나중에 당하지 말고. 자, 여론조작이 어떻게 되는가? 네이버가 채용을 하는데요. 모집 국적 중국 땡땡명 근무지역 산동성 청도시 담당 업무 네이버 페이지 모니터링 자격 요건 조선족 한국어 능숙. 자, 네이버 실시간 인기 키워드 모니터링 조선족 30세 미만 성별 무관 경력 무관 그냥 아무나 뽑는다는 거지. 한국어에 능숙하며 컴퓨터 기본 조작 가능자 한국어의 문화와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높은 자 혹은 관련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 몰라도 그냥 시킨다는 거야. 왜 이런 거 시킵니까? 업무를 모르는데. 구글에서 네이버 다음 조선족 채용 한번 쳐보세요. 검색하면 나오는데 이 방송 나오고 나면 또 삭제할 수도 있지. 한국인들 신상정보가 중국으로 모두 넘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한국인들이 네이버 이메일을
중국 공산당이 감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자, 인기 급상승 검색어가 있는데 2020년 3월 1일날 차이나 게이트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02시 29분에 1분 있다가 02시 30분에 차이나 게이트가 사라지고 2등, 3등, 4등에 있었던 3.1절, 3.1절 태극기가 1등, 2등, 3등으로 올라온다. 자, 그리고 1분 있다가 다시 차이나 게이트가 15등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차이나 게이트 검색이 압도적으로 많아서요.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15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다 삭제를 한다. 누가? 네이버 실시간 인기 키워드 모니터링. 누가? 중국인들이, 조선족들이 산동성, 청도시에서 담당 업무 네이버 페이지 모니터링. 자격요건 조선족. 이 지금 대한민국 여론조작에 조선족들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자, 다음은 볼까요? DK 차이나 카카오의 패밀리 컴퍼니다. 구인 분야, 컨텐츠 모니터링 분야, 다음 카페, 블로그 모니터링, 이 카카오톡, 카톡, 오픈 채팅 모니터링.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카톡 쓰면은 이거 중국 공산당 애들이 다 모니터링 한다는 그 뜻 아닌가요? 의심된다. 의심돼. 한국어 능통한 분, 한국어 타이핑이 가능하신 분, 타이핑 속도 빠른 분 5대, 근무지 연결 지식산업은 오후 5시 퇴근, 주 5일 근무. 오후 5시 퇴근 됩니까? 우리 몇 시에 퇴근하? 6시 퇴근 아닙니까? 한국인들 신상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건,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고, 한국인들 다음 카카오, 다음 메일, 카카오톡 이것을 중국 공산당이 감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그래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은 카톡 안 쓰고 그 텔레그램 메시지 쓰고 그 구글 그 메일 쓰죠. 의심적이기 때문에 국내 거는 안 쓴다. 국내 SNS는 국내 이메일을 안 쓴다. 자, 드루킹 더 큰 문제는 여론 조작 가능한 네이버다. 네이버 댓글 시스템 이대로 안 된다. 김경수 도지사가 그 드루킹 네이버 여론 조작 뭐 이런 혐의로 그 구속됐는데 뭐 8.15 특사를 사면한다고요? 정신 차리세요. 누가 이런 거 저기 옆에서 다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됩니다 하고 잘못된 정보를 갖다 주는 애들 있다는 거지. 윤석열 지지율 20% 추락에 조선일보 희한한 일이다. 뭐가 희한해? 한국인들 정보 다 털렸으면 그 정보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여론조작 그 핸드폰 뭐 한 1000개, 10,000개 갖다 놓고 여론조작 안 한다고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까? 중국이 조선족들이 개입한 것 없나요? 표본 샘플이 조작 오염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하려면요, 중국과 인터넷 라인을 끊어서 여론조작을 막아야 되고, 해킹을 막아야 되고, 보이스피싱을 막으려면은 이 중국하고의 이 온라인 인터넷망을 끊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모들을 보면요, 검사 출신들, 서울법대, 사시고시, 뭐 패스한 사람들, 서울법대 졸업하고 유학 갔다 온 사람들, 똑똑한 건 알겠는데 초중고 대학 전부 다 공부만 한 사람들, 교과서만 판 사람들, 세상 물정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들, 독창성 창의력 없고 역사 잘 모르고 천상천하 유아독전 남의 말 안 듣고 서울대 안 나오면 사람 취급 안 하고 돈 몇 푼에 나라 팔아먹는 권력력이 꽉 찬 사람들, 희생정신, 배려심, 애국심 이런 거 권력 갖다 주고 돈 몇 푼 갖다 주면 팔아먹는 애들, 그게 대한민국 서울대 검사들, 서울대 출신들 검사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그렇게 구축이 되었어요. 저는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죄로 검사가 징역 8개월 때리더라고. 그 평택에서 저기 코땡땡 전염병 콧물 흘리고 기침 흘리고 하니까 의사가 그 중국인한테, 조선족한테 당신 보건소 가서 검사 받아봐라. 코땡땡 그 검사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검사 받으라고 보건소 갔다가 줄 서 있다가 쓰러져 죽었어.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했죠. 아니,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콧물 흘리고 기침 흘리면 다 양성인데 어떻게 중국인은 음성이야? 야, 이거 양성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더만, 민주당의 평택시장, 정량선 평택시장의 민주당이 고발을 하고 허위사실 유포로, 그리고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고소를 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경찰이 수갑 채우고 저를 체포해가고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쳐놓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징역 8개월 때리더라고. 헌법에 명시되는 언론의 자유 이런 거 내가 읊어주고 설명을 해줘도 헌법 수사관도 모르고 검찰 수사관도 모르고 경찰도 모르고 검사도 모르고 재판장도 모르고 8월 11일 날 또 가야 돼요. 예, 재판하러. 2020년 1월 달에 이야기인데 지금 202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끌고 있어요. 왜? 입을 틀어막는 거지. 이게 대한민국 서울대 나온 사람들 검사들 수준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여당 야당 양쪽에서 공격을 당합니다. 후원 다 끊어버리고 완전 씨를 말리고 경찰들이 압수수색하고 해가지고 우리 후원자들 다 뒷조사하고 거짓거리를 한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추적당하고 감시당하고. 예? 새벽에 제 핸드폰이 미친듯이 지 마음대로 움직이더라고. 근데 자다가 깜짝 놀래고 그랬습니다. 예. 자, 반토막 난 서울대 도서관 대출 2019년에 8.37권 보던 게 2020년에 4권으로 줄었다. 대출 1위는 안과학 전공서적이고 옥스퍼드는 100권을 봐야 되는데 서울대는 1년에 4권 본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토론과제 이 책 안 읽으면 토론하고 과제가 불가능하다. 세인트 존스 대학은 4년간 100권의 고전을 읽어야 졸업이 가능한데 우리 서울대 검사들, 서울대 출신들 책 몇 권 봅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올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핵심에 올라가 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탄핵됐는가 내 역사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3.1 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7개의 임시정부가 생깁니다. 그것이 전부 한성정부로 통합이 돼가지고 이게 나중에 상해로 가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9월 11일에 생기는데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이동희가 국무총리였다. 이동희는 무장투쟁론이고 이승만은 외교독립론인데 이동희는 1918년에 벌써 상해임정 생기기 전에 벌써 1년 전에 한인사회당을 만들고 공산주의 운동을 위하여 심신을 바치겠다. 볼셰비키 레닌 정부하고 손을 잡겠다고 선언을 하고요. 1920년 1월 22일 날 자기 사람들을 영운형 안공군 한영권 세 사람을 볼셰비키 정부한테 보내가지고 이 돈을 받아오라고 보내기로 결의를 해놓고 이동희는 국무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임시정부의 국무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자기 수하의 한영권 한 사람만 비밀리에 모스크바로 파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레닌한테 돈 받아오다가 1차 40만 루블, 2차 200만 루블 받아오다가 배달 사고가 나. 그게 1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이고 그게 2차 국제공산당 자금 탈취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한 3천억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김구 선생이 사람 보내가 김립이 죽이고 배달 사고 낸 김립이 암살하고 그래가 치고받고 싸우고 돈 갖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1921년 5월달하고 10월달에 이동희 중심의 고려공산당 생기고 1921년 5월달에 이동희 중심의 고려공산당이 생기고 10월달에 여운형 중심의 고려공산당 또 나눠집니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이 누구냐? 이동희, 박진순, 김립 다 선교사들의 제자들이었다.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이 누구냐? 여운형, 김규식, 박헌영, 김다냐 다 선교사들 제자들이었다. 1922년에 극동인민대표대회에 모스크바에 여운형, 김규식, 현순 등 52명이 참석해가지고 소비에트 만세 불러요. 그리고 여기서 김규식이 한국의 혁명운동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한국인 대중을 통일된 입장으로 결집시키는 일이며 민족해방전술 NL이 나오고 한국 인민의 순수한 해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혁명 PD 계열이 나옵니다. 누구야? 레닌이 여운형에게 지시를 하죠. 임시정부를 해체하라. 그래가지고 1922년 이승만에 대한 불신임안이 통과되고 1923년
3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태평양 잡지에 공산주의 당부당이란 글을 씁니다. 공산주의 안 된다.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인간의 본성을 말살하는 공산주의,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왜? 상해 임정에서 자기를 탄핵시켰다는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1925년에 이승만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가 됩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등에 칼 꽂은 거죠. 대통령 중심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가결합니다. 그리고 1927년 1월 19일 날 소비에트식 공산주의 체제 개헌을 합니다. 그리고 1927년 3월 5일 김구 내각에서 개헌안을 공포하고 김구가 소비에트 체제의 주석이 됩니다. 모택동 주석, 김일성 주석, 다 공산주의 체제는 다 주석이라 한다. 그래서 김구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30년 김자진 장군이 암살당하죠. 공산주의자 박상실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자유시 참변, 그때 그 앞장선 게 누구요? 상해 임정 사람들, 이루크츠크파 고려공산당 애들이 그 짓을 했다.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들을 소멸시킨 게 상해 임정 출신들, 그 안에서도 이루크츠크파 고려공산당 애들이었다. 자, 4.19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내려와가지고 만든 게 남노당이고, 박헌영이가 만든 게 남노당이고, 북쪽에서 만든 게 김일성이 그 북한 공산당. 그래가지고 남노당이 뭐 일으킵니까? 제주 4.3 사건 일으키고, 대구 10월 폭동 일으키고, 그런 거 일으켰죠. 그리고 간첩 성시배기하고 짜고, 국회의장들 전부 다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뭐 시민단체들 다 포섭해가지고 나중에 김구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1948년 4월 30일 날 주한미군 철수하라, 외세 물러가라, 거기에 서명하죠. 대한민국의 5월 10일 자유총선거 반대한다, 인정하지 않겠다, 남한 단독선거 인정하지 않겠다,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합니다, 김구 선생이. 자, 그리고 4월 4.19로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나는데, 4.19 인민봉기 40돌리 조선우표, 북한우표, 북한 주체 89, 2000년에 발표된 거예요. 자, 가자 북으로 4.19 인민봉기 15돌 1960년에 나온 거네. 1960에서 1975년 박정권 타도 10전 조선우표. 이 뭡니까? 4.19 누가 만들었어요? 북한 애들.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남노당 애들 해가지고 야 뒤집었다 했는데, 그 박정희 소장이 군부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습니까? 반공을 국시로 빨갱이 다 때려잡고 그 독재했죠. 독재해가지고 자기가 남노당 출신이니까 그 남노당 출신 빨갱이 다 때려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뭐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혁당, 뭐 지하당 만들고, 그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니까 야 수면이 올려고 했는데 그 12.12 나가지고 전두환 쿠데타 이렇게가 대통령 되고, 그러니까 1980년 초부터 간첩 어마어마하게 내려오고, 1980년 5월 18일날 광주 사태 벌어지고, 한 달 있다가 남쪽에서 북한으로 간첩선이 올라가다가 그거를 우리 해군이 추적을 하니까 북한에서 해군 함정이 내려오고, 그 미국이가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한번 전쟁 날 뻔했고, 그래가지고 학생운동 했던 애들이 나중에 그 김영삼 때 민주화 뭐 보상법 이래가지고 보상받고 시민단체 지방자치 단체 그런 지방자치제 하면서 다 그냥 정치인으로 신분 세탁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들어가고 국민의힘 들어가고 밖에는 촛불 그래 되고 언론사로 들어가고 역사학자가 되고 정교조가 되고 신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스님이 되고 그래 된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걸 까발리니까 저희를 죽여야 되니까 돈줄을 다 끊는 겁니다. 여러분 자발적 유독자 후원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힘들어서
힘들어. 내가 빚쟁이 됐어요. 나라 두 군만 지켰으면은 빚쟁이 진짜 한 몇천만 원 되지. 괴롭힘. 저희가 남을 괴롭히는 사이트가 됐대. 타인을 위협하는 사이트가 됐다며. 타인을 위협하는 사이트. 여러분, 나라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힘들어서 못하겠다. 예.